빨리 잡으세요 하게. 하나 둘. 아니 응주 씨. 네네. 응주 씨 햄채 몇이에요? 네? 햄채 몇? 저 햄채 둘. 햄채 둘? 네, 햄채 둘. 왜 이렇게 그 버거킹 그게 많아요? 콜라가 많아요? 아. 싱크대? 냉장고에도 있던데? 맞아. 언제 봤대? 나 좀 배고파서 좀 열어봤는데. 아, 제가 요새 1일 1 버거킹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 근데 그거 먹고 끝이에요. 하루에 한 끼만 먹기? 하루에 와파 하나 먹고 끝. 응? 왜? 요새 그냥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 네. 너나 잘 드세요. 나보고 제대로 먹으라고 하지 말고. 네. 네. 아, 근데 또 그렇게 먹으면 살이 조금씩 빠집니다. 아, 살 빼고 싶어서 그렇게 먹는 거야? 아, 그냥 좀 속이 안 좋아서 귀찮아서. 네, 귀찮아서. 감튀는 안 먹고. 안 먹고. 감튀 싫어하니까. 네. 사이드 뭘로 바꾸나요? 사이드 안 바꾸거나. 안 바꾸면 감자 누가 먹어? 감자 버려요? 그러니까 사이드 없이 시키거나. 아, 그렇게 해도 돼? 네. 너겟으로 바꿀 때도 있고요. 1일 1 버거킹 하는 걸 또 어떻게 보셨구나. 아, 너무 많아가지고 콜라도 보통 안 먹고 라지로 먹대. 야무지게 먹으려고. 그 200원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라지 세트로 먹대. 이렇게 많이 먹어요? 뭐 좋은 거라고? 콜라가 제일 안 좋아요 몸에. 제로 콜라? 제로 콜라든 무슨 콜라든 콜라 다 안 좋아요. 아, 좋죠. 네, 좀 깨끗이 먹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을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남의 건강 신경 쓸 때. 와, 얼마나 더 숭고하잖아요. 숭고하다. 나는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을 더 챙기는. 아, 구도자의 모습.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얼마나 더 슬픕니까? 맞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또 당분간은 여기서 녹음할 계획이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그 공연이 잡혀가지고 합주를 좀 일주일에 한번 하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좋잖아 또. 아, 저요 좋죠. 자다 일어나서 해도 되고. 오늘 무슨 얘기 하죠?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일단 주제 네. 사과와 용서입니다. 좀 된 이야기인데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찾아보실 분은 따로 찾아보시고 많이 아실 수도 있으니까. 좀 된 이야기인데 그 보이그룹 어떤 멤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애프터스쿨 나나 씨가 댓글을 달아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선배 아이돌이 후배 아이돌을 꾸짖는 그런 형태가 됐죠. 아무튼 뭐 그래서 팬덤이랑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계속 논쟁이 좀 있는데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요새는 예전처럼 무리가 조금 있으면 바로 사과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저번에 했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사과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제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갖고 오시는 겁니까, 황주 씨는? 아이돌 관심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그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나 인스타나. 아, 그래? 네. 인스타를 좀 잘 안 보셔서 그런가? 네, 인스타를 안 하고 유튜브도 알고리즘 꺼놓고 하니까. 보통 인스타 알고리즘에 제일 먼저 뜨는 것 같고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든 인스타 알고리즘이든 네가 그런 가십거리를 좀 최근에 보기 때문에 같이 뜨는 거 아니? 가십거리들은 언제나 보죠? 아, 그래? 너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아니. K-pop 팬이었네. 아니. 나는 그냥 그 어떤 사건을 좋아하는 사람. 불화를 좋아하는 사람. 불화를 좋아하는 사람. 불화를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좋아하셔도 되죠, 사실. 근데 그럴 순 없고요. 그럴 순 없고. 네. 불화를 좋아하시는 건 어때요? 어떤 거요? 불화를 좋아하시는 건 어때요? 아,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사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해보시죠. 저는 일단 사과를 못하는 사람인데요. 어떠세요, 좀? 그 뜻은 네.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다 이런 걸까요? 아, 그거랑 또 다르죠. 또 다른가? 네, 다르죠. 맞아, 다를 수 있겠네요. 아니, 저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제가 사과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아니래. 근데 뭐 전 연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내 지나갔던 인연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니라고 생각했다. 할 수도 있겠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것마저 부정해버린다. 아리까리하게 만들어버린다. 딱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다. 네. 라고 생각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 방금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본인 그 딱 철옹성처럼 방어하는 게 굉장히 정치인스러웠고요. 또 정치인들이 또 사과 안 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딱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뒤에서 또 할 얘기긴 하겠지만 사과라는 게 어떤 서로의 이익 안에서 뭔가 그 저울이 한쪽 기울어져 버리니까 한 명이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 이익 관계를 없애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책임만 질 것이다. 최소한이 아니고 내 합리적인 뭐 보상이라던가 합리적인 책임만 내가 물겠다 해서 정치인들이나 뭐 기업인들이 변호사 12명 붙어가지고 사과문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결국에는 이것도 다 기술이다. 맞아. 아 근데 인간관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싫으네요.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런 정치인들, 기업인들 사과문 올렸을 때 진정성 없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기술이 보이면 근데 오히려 그 기술이 없는 사과문 갖고 엄청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막 사과문의 정석 뭐 이러면 이재용 회장이랑 맞아. 그 전현무 씨랑 사과 되게 잘했다고 호평 받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예 뭐 그냥 돼버렸죠. 템플릿처럼 돼버렸죠. 그쵸. 약간 완전체 느낌이 좀 나죠. 아무튼 돌아와서 사과를 난 잘하느냐?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자존심이 좀 센가 봐.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사과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스탠스. 그걸 제가 좀 해요. 그래요? 네. 나도 모르는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있잖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정말 미안하다. 이 말 쓰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 너가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이래요. 나는 이제 공감을 먼저 해주는 그 순서인 건가 해서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책임을 넘기면 안 된대. 아무튼 이건 나중에 또 이제 해보죠. 아 그래요? 오케이. 사과의 원칙 뭐 이런 거 보면서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라이트한 사과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분쟁 같은 걸 싫어하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오늘 찾아본 게 있었는데 그 갈등 회피자의 사과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선 사과로 빨리 빠져나오기. 맞아. 이거 저도 릴스에서 본 건데 네. 영국인들이 쏘리를 많이 한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인들 스미마생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갈 때도 그냥 스미마생 이렇게 하잖아. 안 미안한데 그냥 하는 거잖아. 그런 걸 많이 쓴대 영국인들이. 그것도 비슷하네요. 신기하네. 그러네. 섬나라 특징. 그러니까 영국을 많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류죠. 미안합니다. 안 미안합니다. 근데 그건 좀 현명한 방법이죠. 다른 식이 더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그거 썼을 텐데 아직은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로우 코스트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닌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갈등 자주 일으켜서 좋을 게 뭡니까? 그죠. 네, 회피하면 좋죠. 본인한테 하시는 말씀을 나한테 필요한 말을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갔어요 방금. 제 시야에 보였거든요. 꽂혀버렸고요. 사과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사과할 일 있어요? 사과할 일이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사과 받는 건 자주 하세요? 사과 받는 거? 네. 그것도 모르겠는데?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갈등을 회피하다 보니까 그런가? 갈등이 많아요, 홍주 씨는? 인생에 풍파가 많아요. 난 풍파가 그렇게 많이 없나 봐. 저는 갈등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네요. 확실히 사과를 많이 유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저처럼 좀 제3세계처럼 수출과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인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이제 커다란 항구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태국 같은 사람으로. 그럼 이따가 사과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고. 네. 용서는 어때요? 용서는 어떠냐? 용서를 많이 하냐고요? 용서는 잘 해요? 용서는 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용서는 확실히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꽤 잘하는 것 같아. 뭐 얘기할 만한 게 있어요? 뭐 사례요? 사례는 말 못하고요. 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그 회피형이라 그랬잖아요. 사과를 아무튼 뭐 갈등 회피자. 갈등 회피자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결국엔 용서도 맞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더 편한 길을 잘 찾는 거지 나는. 그래서 용서를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사과보다 용서를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저 오늘 갖고 온 테마에 이기적인 용서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맞아, 있죠. 용서라는 게 좀 그 성장의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아까 저울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를 내가 해주는 입장이 되면 뭔가 갑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 사과를 받았으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면 좀 짜치는 거긴 하지만 결국엔 그런 거잖아. 에너지로만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그 대인배적인 뭐 그 나를 위한 어떤 뭐 나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용서를 한다는 게. 누군가를 용서를 한다는 게 나의 성장처럼 비춰진다. 근데 그걸 용서할 때마다 생각하진 않으시죠?
하지만 머슬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네. 용서를 할 때 나오는 그 분비물이 있겠죠. 말 좀 어렵게 했죠. 좀 싫네요. 있지 않을까? 아, 나 정말 대인배야. 용서를 받을 때 그럴 수 있지 뭐. 용서를 할 때마다 그 선후 관계가 뒤집힐 때도 있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 네. 그건 뒤집힌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후는 뭐였어요 그러면? 응? 목적이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 못 하겠는데 대인배가 되고 싶어서 용서를 한다. 그거밖에 없잖아. 아, 그래?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버튼처럼 용서를 할 때마다 대인배, 대인배 이걸 느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맞아. 걸로는 용서 못 하겠는데 버튼 한번 또 누르고 싶어서 용서를 하게 되는. 마약처럼 쓴다 이거는.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한다. 그렇진 않으시죠? 근데 그런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실패했으니까 용서를 못한 걸 수도 있겠죠. 내가 이겨내야 돼 하고 용서를 딱 질렀는데 실패해버려서 용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형태로는 성립이 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왜? 용서했다고 말했으니까? 내 안에선 그게 갈무리가 다 안 됐을지라도. 그렇죠. 관계 안에서는 용서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나는 그걸 못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네. 맞네. 사과도 근데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함으로써 내가 대인배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맞네. 대인배라고 하니까 좀 재수 없고요. 성숙 정도. 아니 대인배. 좀 싫은데요. 미리 그 원카드 하듯이 내가 사과 먼저 해놓고 대인배. 그럼 너 이제 소인배 해버리는. 존나 별로네요. 존나 바로 소인배 돼버리는. 네. 내가 먼저 사과했잖아. 내가 그때 사과했지. 내가 대인배라 그랬잖아.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있어서. 어쩐지 연기가 자연스러웠어요. 갑자기 자기 혐오가 확 올라오네요. 언어화 해버리니까 누가 날 설명해 주니까 확 와버리죠. 그렇게 싸우진 않아야겠죠.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사람들이 용서를 잘 못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용서를 잘 못하는 시대가 됐다. 네. 그러니까 개인 간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중과 어떤 뭐 그런 걸까?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들 이제 용서를 잘 못 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걸까요? 크게 막 되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시민 독재 시대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그냥 돌 던지기를 좋아하는 것 뿐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정의로운 그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레저로 이용하는 거다. 돌 던지기. 이미 그런 상황이 됐죠. 그죠. 캔슬 컬처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를 만나면 현실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입장인 사람을 만나도 뭔가 좀 이렇게 부딪히고 뭔가 그 중간에서 만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안 하면 그만 혹은 뭐 다른 식으로 또 이제 맥락을 다른 식으로 잡아서 투기장 열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이 그쪽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물어뜯는 이유랑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랑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게 관심을 준다는 행위가 너무 값비싸졌나? 값비싸졌다. 네, 관심을 받는다로 얻는 것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나? 가치가 커졌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엄청나게 좋은 걸 계속 줬는데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욕해도 돼. 이게 되는 건가? 소비자가 된 게 명확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소비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난 값비싼 걸 이 사람한테 줬다고 여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생활고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말 하면은 댓글에 뭐 달리는 게 다 연예인 막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 네. 근데 유명세가 어쨌든 지금 환전이 잘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예전보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열등감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너는 훨씬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이러잖아가 기본이 되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네가 감내해야 돼. 우리가 욕하는 것도 다 감내해야 돼. 가 돼야 되는 건가? 그 가치가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그걸로 부수익 얻는 그 수익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커졌으니까 그런 걸까? 욕도 네 안에 포함돼 있는 거야. 욕값도 직업 윤리도 포함돼 있는 거야. 라고 잘못
존나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거지. 비슷한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한 게 네가 많이 버니까 보다는 내가 소중한 걸 줬으니까. 전 좀 더 포인트가 있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네요. 근데 대중이라 그러면 사실 진짜로 그 사람 팬이었던 사람 혹은 뭐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은 거의 한 뭐 20% 뭐 이 정도지 않을까?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말로 실제로 소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도 클릭을 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 정보를 내가 알고 어느 정도 스토리를 따라왔다면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크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너무 이제 큰 가치가 됐나? 자기도 모르게. 맞아. 그래서 막 욕을 막 물어뜯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척을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너가 말한 대로 가치가 커진 걸 수도 있고요. 웃기네요 그것도. 그 정도 안 받았잖아. 따지고 보면 클릭 한번 해가지고 관심 가진 거 같고 관심도를 줬다고 말할 수 없잖아. 야 이 새끼야. 너 악플 달기만 해봐. 왜 팬인 척해? 갑자기 화나네. 맞아. 그냥 항상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원래 나 좋아했는데. 예전에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크러쉬가 논란이 있을 때 크러쉬 앨범 다 산 거 다 부쉈다. 앨범 근데 실물로 낸 거 하나도 없는데. 인증샷으로 CD 부순 거 올리면서. 무슨 CD를 부셨을까? 스타크래프트 CD, 브루드워 CD 부시면 어떡해요. 개웃기네. 근데 그분은 욕해도 돼요. 그 정도로 하셨으니까. 퍼포먼스 했으니까. 퍼포먼스 했으니까. 그분은 인정. 그 정도 행동을 하면 괜찮다. 그건 인정. 근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가치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난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이 한국에. 한국 안 좋은 말 하는 거 나 진짜 좀 싫은 것 같긴 한데 나도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하지 마세요가 너무 많아. 일상생활 살다 보면 무슨 금지, 뭐 주차 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아침에 나올 때부터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다 붙어 있잖아. 그래요? 분리수거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한 번에 버리지 마세요. 뭐 층간소음 뭐 생각해서 뭐 몇 시 이후에는 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 여기도 보면은 올라올 때 뭐 이렇게 담배 피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다 써 있잖아.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쓸 수 있죠. 근데 그 부정적인 메시지잖아. 부정적인 메시지를 인식하지 않다고 해도 결국엔 보게 되는 거니까 일상생활 할 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겠죠. 맞아. 나도 외국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지. 살아봤자 뭐 에어비앤비나 호텔에서 잤으니까 몰랐겠죠. 근데 뭐 주차 금지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강하게 써있고 막 이런 거 없지 않아? 주차 금지는 3초에 한 번씩 보이잖아. 근데 난 그게 좀 일조했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테 윤리적으로 뭔가 견고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윤리의 선이 되게 스트릭트하다는 거지. 한국 안에서. 그래서 그 캔슬 컬처도 그것 때문에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말라가 너무 익숙해진 거야. 우리는 이런 걸 하면 안 돼. 우리는이 돼버리잖아. 난 이렇게 생각해. 넌 저렇게 생각해가 돼야 되는데 우린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유명인들한테는 그리고 니네는 그런 거 하면 안 돼도 있겠고요. 그렇죠. 너 공인인데 그래도 돼?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이제 대마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제 합법화인 나라도 있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거잖아. 어디 그런 말을 해? 야 이 약쟁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근데 해볼 수 있는 말이잖아 이런 게. 꺼내볼 수 있는 논제죠. 그치. 근데 이제 도덕적인 어떤 그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뭔가 그 윤리적으로 완벽한 상을 우리가 계속 우리의 나라 안에서 뭔가 하나를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난 그래서 유재석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잘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다는 거야. 선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 완벽한 선이잖아. 그러니까. 그들한테, 우리한테도 그렇고. 그 윤리적 잣대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 유재석 같은 한 번도 논란 없고. 그러니까 좀 희한하긴 하네요. 그지. 그런 사람이 뜰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안에서도 계속 커리어를 유지하고 1인자의 그 갖고 있는 것도 이런 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재석이라는 사람 유느님이 그러니까 유느님이 재미의 총량이 높은가? 하면 저는 이젠 잘 모르겠거든요. 그죠. 지금은 재밌는 사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그지. 근데도 아직도 거의 그 견고한 1인자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 선 자체가 돼버린 사람 같아서.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1인자가 됐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특징 같네요. 맞아. 그러니까 난 제일 웃긴 사람이 1등이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코미디언이 됐든 뭐 예능인 됐든 뭐 가수가 됐든 누가 됐든 결국엔 이제 호감의 어떤 그 덩어리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호감의 방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윤리적 윤리 그게 굉장히 강한 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유느님이 아직도 건재하신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안 본 지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을걸요? 유재석 님이요? 네. 그래? 유느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챙겨보거나 한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도 무한도전 보고 안 봤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신기하다는 거지. 근데 되게 어려운 거잖아. 이 논란 하나 없이 계속 그걸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이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재석 님은 어떨까? 그런 상황 안에서 본인도 엄청 프레셔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난 절대 하면 안 돼. 선하게 지내야 되고 뭐 다 엄청 할 거 아니야. 되게 힘든 걸 텐데 그걸 해냈다는 게 참. 그러니까 유느님 소리를 듣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분의 서사를 보면 좀 약간 확실히 빛나는 게 있잖아요. 서사? 네, 그 무명 시절에 막 그 찍은 맞아요. 테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죠. 네, 거기서 막 하는 말들이 뭐 자기가 잘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막 각오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좀 빛나는 게 좀 있죠. 맞아. 그리고 그분이 유재석님 얘기를 그분이라고 자꾸 유느님이 옛날에 그 신인 뭐 장려상 이런 거 받았을 때 귀 파가지고 혼나고 말했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근데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완벽한 선일 수는 없잖아. 모든 사람이. 유재석도 그런 사람일 거고. 당연히 그럴 거란 말이지.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되게 강조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다. 아무튼 유재석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 같다. 나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 안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새 막 유명인들한테 막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사과하지 말아라. 나를 소비하는 사람한테만 사과하고 대중들한테는 사과하지 말아라. 사과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거를 사과문에 그걸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데 안 쓰고 팬덤 그 커뮤니티에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대.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자회견 때려서 그러네. 맞네. 전 사실 지방 흡입을 해야 되는데 나 30살이에요. 해버리는 거. 맞아. 근데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긴 했네. 90년대는 존나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깔 파서 보내고 막 이렇게 했다잖아요. 맞아요. 막 음료수에 뭐 본드 넣어가지고 했다고. 와 돌았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광란의 시대가. 광기가 좀 느껴지네. 아이돌이 진짜 리터럴리 아이돌이 돼버리는. 그때는 뭐 사생 같은 것도 엄청 심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생이란 말 쓰지 말래요. 왜요? 왜? 사생 팬이란 말 쓰지 말래. 팬 아니라고? 팬 아니라고. 맞아. 스토커라고 쓰라고 하죠. 사생스. 또 하나 해보자면 사람들이 또 유행 같은 데 좀 민감하다 보니까 몰입도 잘하는 것 같거든. 뭐 뉴진스가 나오면 뉴진스 다 좋아하고 뭐 뉴진스 좋은 그룹이지만 뭐 다른 게 유행하면 또 요새 뭐 비트박스 이런 거 웡이야? 웡 아니야? 피식대학 따라한 거고요. 네. 비하 아닙니다. 그런 분들 이제 뜨면은 다 비트박스 좋아하고. 그래요? 요새 되게 잘 되지 않아? 잘 몰라요.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마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몰입이 잘 되니까 애정도의 크기에 비례해서 혐오도 생기는 거잖아. 결국엔 관심 안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되게 쉬운 거야. 처음부터 그 쿨진의 마인드로 들어갔으면 뭐 잘못했다고? 그래 뭐 어쩌라고가 될 텐데 되게 좋아하게 돼버리니까 안 그러셨잖아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는 지금까지 말한 게 유재석 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했던 게 뭔가 예능인이나 어떤 뭐 그런 연예인의 포커스가 돼가지고 약간 확장이 안 되는 이야기도 있어.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SKT 해킹당해가지고. 네. 저 SKT 쓰거든요. 네. 그 유심 뭐 그거 공짜로 바꿔준다. 그게 몇 번째입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유심 바꿔주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도 개 열받게 교묘하게 그렇게 썼어. 공짜로 뭐 교체 가능 이런 식으로만 해놨어. 이건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었으면 잘 모르지만 몽둥이를 맞았을 텐데. 개빡돌아 그요.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일부터 됩니다 그거. 그래요? 그것도 바로 안 해줘.
계열받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엄청 화내잖아. 사실 그런데 화를 내는 게 맞는 건데, 그지? 또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화를 내야죠. 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말한 건 이제 경중을 내가 나눈 것 같아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 건. 거의 그런 이제 저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뜨더라고요. 대기업이 사과했다? 그럼 진짜 좆된 거임. 이렇게 그쵸, 뜨더라고요. 맞아. 뭐 이번 일이 가볍지 않은 이유 뭐 이러면서 뜨더라고요. 넘어가죠. 사과의 기술을 그러면 알아볼까요? 싸가지가 싸가지가 있습니다. 사과하는데 싸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데요? 좋죠.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런 거. 네. 그 SKT 분도 그렇고 뭐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사과하시잖아요. 뭐 읽으시면서 이제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근데 그거 진짜예요? 뭐가요? 이번 SKT 숙이시고 한번 찍을게요 했다고? 그건 몰랐어요. 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것도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요? 우리는 이게 아시아권은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좀 일본 도계자 문화도 좀 재밌고. 너무 재밌어요. 참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웅주 씨는 누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 더 진정성이 느껴져요? 진정성이 느껴지느냐?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 난 잘 모르겠어 이제. 그래? 고개 숙인다고 더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매번 90도로 인사하는 동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달라 보이지 않을까? 매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겠네. 쟤는 매번 저렇게 힘을 들이고 사는구나 뭐라든지 여러 가지 감상이 들 거 아니에요. 인사로도 고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그게 좀 익숙해진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효과적이지 않다고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효과적일 것 같긴 하다. 근데 숙이세요? 저요? 네. 저는 안 숙여요. 그래요? 어른한테도? 잘 안 숙여요. 그래요? 어이 이렇게? 아니 그냥 눈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머니인데도? 할아버지인데도? 그래? 제가 좀 그게 있나 봐요. 꼰? 꼰대 메이커? 예절 메이커? 예의 주입기. 근데 그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나 인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뭐야?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의 발라야 된다. 내가 예의 바를 거야. 예의 바른다를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고개 숙여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서양인이면 좀 신기하게 볼 수 있잖아요. 도계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계자가 오히려 막 그랜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과해서 별로 안 느껴질 것 같아. 미안함이 별로 안 느껴질 것 같아. 너무 좀 연기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동적인 사과 표현이잖아요. 맞네. 무릎 꿇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보다 더 간 거잖아요. 맞네요. 엄청 효과적이네. 너 엄청 클 것 같아. 맞네. 맞네. 무릎 꿇으라고 하잖아. 맞네. 그랜저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웃기는 건데 그게 만약에 모두가 다 할 수 있고 진짜 그랜저를 한다면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맞네. 아니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니. 근데 모르겠네. 그 행위에 너무 신경을 써서 진정성이라고 안 느껴지나? 그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이제 최대한 가장 효율적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과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템플릿이 만들어진 것처럼 사과문 템플릿이 만들어진 것처럼 오히려 필요한 것만 말하는 그게 오히려 진정성이 더 느껴지는 걸까? 계속 꼬이니까 모르겠네요. 어렵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도계자 하는 게 강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돼서 뭔가 이 사안에 집중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행위가 너무 강해서. 행위에 집중하고 뭔가 좀 더 좋은 길로 나누는 거잖아. 사과와 용서는. 오케이 받고 어느 정도 그 보상을 받아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릎 꿇고 뭐 도계자를 하는 순간 그 행위에 너무 집중하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 파격이 생기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걸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나눠서 봐야죠. 그죠. 나눠서 봐야죠. 받는 사람이라든지 뭐 제3자 입장에서도 그거는 그거고 진정성은 진정성이고 대처는 대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도계자도 이제 결국에는 효과를 잃을 것이다. 따로 둬야죠가 되니까. 근데
도계자가 정착돼 있는 사회라면은 안 그쵸.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사하는 것처럼 하겠죠. 항상 하던만 일본에서는 잘못하면 대기업 이사들이 다 나와서 도계자 하던만. 그렇죠. 그래서 막 편의점 일하는 사람 뭐 실수했다고 막 시키고 이러잖아요. 손님이. 도계자를 시켜? 그래서 막 뉴스 나오고 그랬어요. 그거 뭐 갑질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일은 아닌 거지? 모르죠.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막 점장 나와서 무릎 꿇고 막 이런 거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무섭다 아무튼. 그러니까 도계자는 우리한테는 어떤 문화적 밈으로 느껴져서 덜 오는데 무릎 꿇었다 그러면 더 세게 오지 않아요? 그쵸. 무릎 꿇었다. 그쵸. 카노사의 굴욕처럼 발등에 키스를 해라 뭐 이런 그런 거잖아. 뭐지? 309 고드레? 고드레요? 고투레 말하는 거. 309 삼전도 309 고드레 아니에요? 3배전 시발 모르겠네요. 팩트 한번 합니다. 3전이 그거예요. 그쪽 맞는데? 309 고드레 맞습니다. 고드레 맞아요? 네. 3배 왜 이렇게 안 붙지? 309 고드레를 몰라요? 309 알아요. 뭔지 아는데. 네. 3괴구 고드레도 있네요. 헷갈려.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굴욕. 누군가 나에게 사과를 힘으로 딱 하는 순간. 그럼 그것도 있겠네요. 아까 그 연예인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과를 용서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난 사과 받아야겠어. 난 너에게 영향을 좀 끼쳐야겠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 되고 싶은 마음에 너 잘못했지? 그럼 사과 제대로 해. 난 너보다 힘이 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바라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가? 네, 그냥 그 행위에 잠식된 사람들 같아. 그 광기에. 근데 그 과정 중에 그게 목적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갑이 되고 싶은. 그게 그 캔슬 컬처의 그쵸? 문제니까. 내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걸까? 근데 사과하는 순간 더 물어뜯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좀 아닌 것 같아. 용서 없는 어떤 영향력 행세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4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라. 미안. 신체적 피해든 정신적 피해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음을 확인한다. 모호하거나 회피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정말 상처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까 말했던 어떤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동의하기 힘들긴 한데요. 계속 해보세요. 해보세요. 다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사실 때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변명하지 마라. 변명을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잘한 것만 경위 설명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위 설명을 하되 변명의 이미지면 안 된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항목마다 싫어하는 사과 진짜 싫어하는 사람처럼 저는 떠오르는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왔어요. 4원칙이에요. 세 번째는 후회를 표현하라. 실수를 후회하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것이 진심 어린 후회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후회를 하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말을 안 하는 것도 답이다가 되겠죠. 이 항목은 건너뛰는 게 답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네 번째 마지막이 보상하겠다고 제안하라. 이건 뭐 해결책 제시. 그렇죠. 우리 중간에서 만날 건데 난 이 정도까지 드리고 싶습니다를 보여주는 거겠죠. 맞아요. 이 4가지만 되면 좋은 사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웅주 씨 사과 잘 못하시니까 저한테 사과를 한번 해보세요. 이 4가지 원칙을 이제 해가지고. 저는 그 4가지 원칙 일단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도 해보세요. 동의했다고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지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진정으로 사과를 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익관계, 아까 말했던 이익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과를 하는 거예요. 배려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네. 사과를 잘하는 건. 네. 그래서 웅주 씨는 이런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단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런 연습을 좀 해놔야 좋은 관계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뭘 사과를 하라고?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뭘로 해볼까요?
지각하는 거, 지각 많이 했잖아요. 요새 안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요새 제가 들어보세요. 아니 뭐 했다고 치고 해보세요. 했다 치고 해보세요. 미안해. 자 1번 잘못을 인정하라. 나 늦었어. 까지만 되면 정말 좋은 거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다음도 안 늦을게. 다 했죠? 텍스트만 읽을 거면 챗GPT한테 물어보시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 근데 여기서 변명이 뭐 늦은 거 하나 가정해 보시고 해보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도 좋은 답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 네. 2번 했다. 그리고 3번은 넘어가도 된다며. 후회하지 않으면 넘어간다. 그리고 보상은 다음부터 안 늦을게.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렇죠. 깔끔한데요? 네.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네. 저 이 정도 항상 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경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하지 말래잖아요. 여기서 변명을 하면 안 된다잖아. 근데 어떻게 그 네 가지를 다 항상 지키면서 삽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좋은 사과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난 이거는 사실 네 가지 원칙을 한 거는 진짜 사과할 일일 때 하는 것 같고요. 그쵸. 뭐 SKT가 해야 될 일이고. 그죠. 4번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뭐 사실 뭐 진정성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 이 새끼들. 그런 것 같고 난 평소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좀 미안하다는 말 좀 쉽게 써야 될 것 같긴 해.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미안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진지하게 싸울 때 특히나 되게 연인들이랑 싸울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저 벌써 재밌는데. 풀 문장을 들어보세요. 네. 네가 기분이 나빴다면 그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사과가 아니잖아. 하지만 도의적으로 내가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해. 네. 라고만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해는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씹은 껌 같아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그 문장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이제 도의적이라는 어떤 그런 문장을 섞음으로써 더 빡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면 이렇게 안 하죠.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안 느끼는데 사과를 바랄 때. 그죠. 그럼 사과를 안 한 거네. 사과를 안 하는 게 맞겠네. 그러면 홍주 씨는 이렇게 할 바엔 기름 붓는 거고 방금 말한 거. 그래요? 사과의 형태를 떼었는데 사과의 그 테이스트가 안 느껴지니까 더 화나는 거네. 근데 나는 사과했으니까 끝났어라고 이제 너가 해버리니까 그거 미안하다고 했잖아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 상처 지금 3배 이벤트. 그래서 제가 방금 그 풀 문장을 했는데 계속 언쟁이 되다가 너 그래서 아까 사과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가 인정했잖아.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 다시 말할게. 안 미안해. 이렇게 싸웁니다. 아니 주제가 사과예요 옹조씨. 오늘 팟캐스트 주제가 사과와 용서예요. 제가 치기 어린 날 네,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너 인정했잖아. 그러면 아니었어 사실. 다시 말하게 안 미안해. 원점으로 끼 갑자기 회양해버리는. 많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과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옹조씨는. 내가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 못하긴 남미 다만 맞아.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모르니까 사과를 안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잖아 옹주씨가. 그렇죠. 그래. 그러면 차라리 사과를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관계를 생각해서 나의 물론 멍청한 방법이었을지라도 나의 한 발자국 뒤로 가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 그 순간에 감정적이고 어려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항상 중간에서 만난다. 결국엔 중간에서 못 만나거든요. 그쵸. 내가 구를 갈 때도 있고 내가 이를 갈 때도 있고 이런 거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합일점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 막 화나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데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나의 행동 그 경위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변명처럼 들리고 변명처럼 들리는 이유는 이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용납이 안 되니까 나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거지. 네가 와.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근데 화가 나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내 감정 상태를 계속 말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합일점을 못 찾게 되는 것 같고 약간 좀 차갑게 식은 상황이면 그래서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해보자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그 자기 그 이야기 성토를 할 때 사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지. 가짜 합일점을 제시해 버리는 거니까. 난 오히려 그런 것 같다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그런 싸움이 있었을 때 확 그냥 자기 얘기 하는 시간 100분 토론처럼 5분씩 가지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 다 꺼내고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올려 있을 거 아니?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케이크를 좀 갈라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사과도 시작이 되고 용서도 시작되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봤을 때 중간에 그렇게 사과를 끼워 넣었던 이유는 제 스스로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내가 사과를 자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인지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주는 일환으로 했다는 것 같아. 그치. 나 한 발자국 갔어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아니었지롱 해버리면 아니 뒤에서 그걸로 트집을 잡으면 이제 발을 쏙 빼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났을 때 저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이 식을 때까지. 근데 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당장에 불안하고 당장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리고 혼자서 삭혔을 때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안 좋다기보다는 좀 단절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찍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감정이 깊이 뭔가 이게 각인되면은 논리적인 그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확 질러버리고 소강 상태일 때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상황마다 다르겠고. 맞는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용서. 사과 더 있습니까? 아까 연예인 얘기하는 거랑 대중들은 왜 그럴까 이런 있잖아요. 좀 많이 좀 잘라주십시오. 너무 많이 했고 우리가. 나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고요. 사과 좀 해주시죠. 방금 싸가지 없게 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 좀 해주시죠. 죄송하고요. 넘어가는 거. 미안하게 됐고요. 사과의 뭐 유통기한, 사과의 타이밍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늦은 사과. 정말 늦은 사과. 받은 적이 있어요? 보통 늦은 사과는 이런 거죠. 난 미안할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혼자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오래 한 사람. 맞아. 그런 거.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래 뭐 잘해라. 여기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가 되면 이 사람한테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맞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좋은 리액션인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좀 더 좋은 리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해줘서 고맙다. 난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마음의 짐을 안 갖고 있어도 될 것 같다. 사과해줘서 고맙다. 좋은데? 용서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치. 신경을 안 쓰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는 거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근데 정말 빡친 거라면 그치. 맞아.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뭐랄까 사과가 늦어질수록 이 감정에 이자가 계속 붙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분노가 계속. 웅주 씨는 정립된 분노가 있겠죠. 그 또 복리로 붙습니다 이게. 복리로 붙죠, 맞아. 이게 잘 붙어서 제3금융 분노로. 네. 그래서 원금을 다 갚았는데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분노 리볼빙을 좀 하나요? 그러면 꼬름한 말이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과를 했어도 사과를 내가 뭐 받아줬어도 마음속에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 맞아. 어쩔 수 없어요. 그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하긴 해야 돼. 그 사람이 잘못한 거긴 하니까. 늦게 사과를 한 게. 상처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 사과를 한 뒤도 남아 있는 거라면 그 뒤에는 중간에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나한테 사과를 한 거잖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알았다 그냥 포기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사과를 한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용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 편해지려고 지금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 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학폭 피해자들이 가해자들한테 진짜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미안했다라고 말하면 이거 사과하는 것도 너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 네, 뭔지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용서도 되게 어려운 거고 사과도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자기 편하려고 하는 사과래도 사과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막 PTSD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학폭 이런 거에 대해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내 인생에서 또 한 번 나와버려가지고 해버리면 나의 안 좋은 기억을 또 한 번 리바이벌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구제를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겠지. 가해자들이 진짜 섬세하게 잘해야겠지.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사과를. 근데 그게 진정성이 안 느껴졌으니까 너 편하려고 사과하는 거잖아. 그쵸. 되는 거겠죠. 뭐 연예인 데뷔하기 직전에 막 갑자기 사과한다거나 그러겠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만약에 저한테 사과하는 사람이 지 편하려고 하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일단 사과하면 좋게 보인다. 그래도 용서의 마음이 조금은 더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로 미안한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학교 폭력처럼 너무 심각한 가해를 받은 사안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심각한 거다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치면 내가 못 겪었던 것뿐이지. 그런가? 그치. 뭐가 있어요? 살인. 그래서 막 미량 이런 거 보면 개빡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수감자한테 갔더니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난 하나님 만나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해보니까 아니 내가 용서를 해서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튼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쵸. 근데 뭐 그 영화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 그런 건데. 맞아. 용서를 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스탠스가 빡치니까 용서를 못 하게 돼버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런 건데. 그죠. 살인이라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없는 일이라고는 못하죠. 그런 건 없죠. 사람마다 그 기준도 다를 거고. 네, 그치. 누구한테는 별거 아닌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웅주 씨 그런 거 많잖아요. 엄청 많죠. 용서가 안 되는 새끼들 너무 많아. 웅주 씨는 너무 낮아요. 개복치처럼. 차단해야겠는 거리 너무 많아. 그게 뭔 줄 알아요? 소인배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 아니 도계자 하면 나도 받아주지. 되게 그거네. 그러니까 참 파악하기 어려운 캐릭터네요. 더 오히려 그 수치가 개복치처럼 되게 낮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네? 아니잖아. 개념 자꾸 맞물리니까 헷갈리네요. 남한테 용서는 되게 어려운 사람이고 남한테 사과는 굉장히 큰 걸 바래. 뭐 용서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과가 커야 돼.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 거야. 그죠? 저는 큰 걸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와퍼 라지 세트가 배부른 걸 수도 있는데 2개씩 먹는다고 하니까 다를 수 있죠. 저 하나씩 먹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라면 거의 다 받는 편입니다. 근데 그 기준도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고 너 안에 기준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사과한 사람은 이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한테 못 다한 것뿐이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아이 씨발 미안해. 그래서 너가 안 받으니까 그러면 뱉어내. 내 사과 뱉어내. 사실 안 미안했어. 뱉어내. 미러링 했는데 어땠나요? 그 떠오르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삶이 확 지나가네요. 주마등 펀치를. 제가 진심 펀치는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진심 펀치. 그래서 결국에 사과와 용서가 아까 말한 그거야. 결국엔 관계 안에서 되게 으쌰라는 포인트가 오히려 되게 좀 발전의 형태인 한 거잖아. 뭔가 비단 뭐 인간 관계뿐만 아니더라도 전쟁이 난무하고 이 세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과와 용서 이런 거잖아.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네. 뭘 그걸 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어떤 선을 최대한 피해자가 없는 선에서 빨리 해야 된다가 맞는 거잖아. 그 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작은 존재인 웅주 씨도 그런 걸 못 하는데 월드 피스를 논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먼저 변해야 월드 피스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웅주 씨 때문에 지금 전쟁이 정식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지금. 저 때문에요? 웅주 씨 때문에 지금. 웅주 씨가 용서 못 해가지고. 내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나비 효과가 지금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가 이펙터를 못 사는 이유도 웅주 씨 때문이에요. 관세 올라가지고.
사고 싶은 악기 못 사는 것도 웅주 씨가 차단 버튼 계속 눌러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희...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사과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상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피곤해지네요. 바쁘셨겠어요. 재밌네요. 제가 어제 딱 어제네요. 네. 한 10년 된 친구랑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손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친구가 남아있다는 게 아니 그거네. 얼리 스타터, 패스트 스타터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많이 달려서 친구 많이 사귀어놓고 점점 이게 깎아내든. 이게 아니고 어제는 좀 달랐는데요. 제가 잘못을 해서 네. 사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손절을 당한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래 용서하겠다. 잘 지내라. 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 펀치기는 언제나 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네. 안 통하더라고요. 진심이 아니었나 보죠 그 친구한테는. 아니 나는 진심 펀치였으니까. 근데 그한테는 아니었다는 거지. 아직도 그 사과와 용서의 메커니즘을 이해 못한 겁니까? 아니 나의 진심이 진심이었으면 진심인 거잖아요. 왜요? 나의 마음이 진짜였다면 진심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신이 짱이야? 아니. 네가 짱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진심이 이 사람한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 네.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그거를 정의하느냐 다르긴 하겠지만 유효타가 아니면 타로 안 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본인 그건데 본인 철학인 건데. 네네네.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좀 마음이 아팠다. 그런 일이 있었다. 저도 햄버거 3개 먹어요. 근데 사실 뻥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비유를.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효과가 없었다.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비겁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와닿지 않았다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약간 거기서부터 마음을 좀 접는 편이죠. 그죠. 미래로 보류를 해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맞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잘하신 거죠. 뭐 거기서 뭐 더 애걸복걸 해봤자 화가 안 풀리라는 걸 확률이 적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겁한 걸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한 게 그 포인트이긴 했어요. 맞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이것도. 관용이 넘치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합리적인 관용이 넘치는 사회면 참 좋을 것 그쵸. 같다. 그 합리는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우주가 충돌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관용을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사과했다니까 잘. 했잖아. 사과했잖아. 미안하고 했잖아. 근데 그 회수는 안 하셨고. 뭐? 사과 회수는 안 하셨고. 안 했죠. 안 했죠. 그럼 된 겁니다. 한번 팔 수 있었는데요. 네, 너무 어제 있었던 일이라 심각한 일이라 제가 더 말하기 좀 그렇고. 방금 막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톡 치면 팍 나올 것 같았는데 꼭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치가 빨라서 좋아. 네, 맞아. 아무튼 해봤네 이렇게. 좀 당연한 얘기를 좀 입어넣어야죠 해가지고 재밌는 생각이 좀 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또 공감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닌가? 아닐란가? 공감이나 좀 멀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우리 그 팟캐스트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뭔가 나는 이런 거잖아. 어떤 주제를 했을 때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이런 메커니즘이지 않을까를 항상 들고 오는 사람이잖아. 내 어떤 사고 구조에 대한 파악을 이 팟캐스트에서 말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떤 권위가 없잖아. 증거가 없잖아 내 생각에. 네. 내가 과학적이나 뭐 어떤 사회 그 학자 뭐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공감에 좀 포지셔닝 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우리 팟캐스트가 그런 팟캐스트니까 뭐. 그냥 뭐 시덥잖은 얘기하는 그런 거니까. 그치. 멀리서부터 보면 시덥잖은 거고 과정을 좀 이제 훑는 그 포문을 핥는 느낌. 좀 싫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사과와 용서 해봤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첨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못난 사과 그런 거 이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 지금은 안 그런다는 점. 그래요? 네, 마지막 변명 한번 하고요. 맞아. 그리고 웅주 씨가 안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웅주 씨한테 그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한 번에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대인배가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조급해지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웅주 씨한테.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의 그 모습이 너무 커서 그냥 안 해버리고 말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포기해진 걸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이 이슈와 합쳐져서. 요새 잘한다니까. 이게 좀 그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을 먼저 객관화를 잘해야 좀 이렇게 성장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걸 좀 즐길 필요도 있다. 너무 그 급진적인 발전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퍼지거든요 결국엔.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야 닥쳐. 아유 좋은 자리 와가지고 재수없게. 자꾸 왜 나 파악하려 그래? 야 꺼져. 내 마음속에서 꺼져 이 새끼야. 아 실례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왜 이렇게 화가 거듭날수록 저만 날카로워지고 왜 이렇게 그 너스레가 강해지죠? 공주 씨는? 뭔가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느낌보다 회피가 좀 가능해진다. 그 기술이 좀 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안 들려가 되게 잘 되고 나만 좀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 뭔가. 날카로워지시는 만큼 제가 이제 좀 품어드려야죠. 아 그렇죠. 회피기가 가능해져가지고 66화였나요? 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좋네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저희는 오늘 러닝을 처음 쳐보죠. 같이. 네, 한 200m 뛸 예정이고요. 5km 뛸 건데 옹주 씨 페이스 맞춰서 한 19 페이스로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좋으니까 좀 이때 많이 뛰어두십시오. 좋습니다. 저희는 존내 조금 뛰고 존내 때려 먹는 걸로. 좋습니다. 고기를 존내 때려 먹는 걸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안녕.